안녕하세요. 난나놈입니다. 오늘 풍란 기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입문하신 분이나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요. 아주 심오한 내용이라든가 깊이 있는 내용 자체는 다른 편에서 다시 동영상을 새로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더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풍란을 잘 기를 수 있을까? 풍란은 무엇인가? 그리고 풍란의 계절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풍란이라고 하면 반다팔카타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반다속이 아닌 네오피네타 팔카타라고 해가지고 네오피네타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반다속으로 이사를 한 품종인데요. 그래서 이제 넷상에서도 대부분 네오피네타 팔카타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반다팔카타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가식물들은 워낙에 품종이 많고요. 그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게 가끔 이렇게 불교상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른 속으로 이사를 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제 속을 이동시켜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주 자주는 안 일어나지만 가끔 발생하는 겁니다. 풍란 같은 경우도 몇 번째 지금 옮기는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지 않은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옮길지도 모릅니다. 반답 속에서 다른 속으로 또 옮길지 모르는데 현재로는 반다팔카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이 풍란이라는 품종은요, 원래 이제 풍란이 두 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도풍란이라고 하는 풍란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우리가 일반 풍란이라고 하는 풍란이 있습니다. 나도풍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대여풍란이라고도 하고 나비난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풍란이라고 하는 풍란하는 것은 소엽풍란이라고도 하고 또는 꼬리난초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잎의 모양을 보고는 이제 둥글고 큰 것을 대엽풍란, 잎이 좀 가늘고 작은 것은 이제 소엽풍란으로 구별해서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꽃의 모양에서도 나비를 닮아 있어서 나비난초라고 불리는 나도풍란, 대엽풍란이 있고요. 이제 꽃의 그 뒷부분이 새의 꼬리 같은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풍란에서는 그걸 거라고 그러는데요. 이 거라는 형태 때문에, 특이한 형태 때문에 꼬리난초라고 불리는 우리가 일반 말하는 소엽풍란, 풍란이라고 하는 품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르는 법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모양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다 다르지만은 자생지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식물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속이 있었고 꽤 많이 떨어져 있는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는 별무한난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모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풍란이라고 그런다. 풍란 중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나도 풍란에 관계되는 것은 전에 내가 다른 동영상을 찍었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소엽풍란을 주로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엽풍란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부 쪽인 제주도와 남해안 도서지방 이쪽에 바위나 나무에 붙어서 사는 그 상록 다년생의 초본식물로서 착색란이거든요. 착색란이라는 것은 나무에 붙어서 사는 거거나 바위에 붙어서 사는 거를 이제 암색란, 할칼에 붙어서 사는 것을 착색란이라고 그러는데요. 착색란 이제 붙어서 살면서 그 숙주에 이제 뭐 수육이라든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을 기생한다고 그러는데, 기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만 사는 것은 착색란이라고 합니다. 이 착색란의 이제 풍란의 생육 환경은 주변 습도가 높고 이제 햇볕이 잘 들고 그리고 이제 그늘, 이제 오후에는 이제 그늘이 되는 이런 이제 바위나 나무 등걸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이끼가 많은 곳에서 이제 자라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풍하고 해무가 있어가지고 풍부하게 이제 습도가 이제 늘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생지 환경을 이야기를 해 두면은요. 이제 내가 알고 있으면은 풍란을 키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자생지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은 자생지에 버금가게 만든다든가 어떤 부분에서는 자생지보다 더 좋게, 온도관리 같은 경우는 자생지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풍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성장하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소형 풍란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란의 꽃은, 이제 보통의 경우 순백색으로 피거든요. 백색의 꽃을 피는데, 그 잎과 잎 사이, 이제 우리가 잎 겨드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꽃줄기가 쭉 나와요. 이게 이제 짧은 것은 한 3cm 정도 나오면은 이제 보기는 좀 별로죠. 그 이제 10cm 정도 쭉 크게 되면은 이제, 품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꽃이 한 3개에서 5개, 아주 좋으면은 더 많이 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꽃이 달리고요. 꽃잎은 보통의 경우 위에 3개는 위쪽을 향하고요. 아래 2개하고 이제 설판이라고 그러죠. 입술꽃잎은 이제 아래쪽을 향하는데요.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특이하게 이 뒤에, 꽃 뒤에 꿀샘이 있는데 이 꿀샘이 길이가 이제 4, 5cm로 쭉 길게 뒤로 해갖고 활 모양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다시 당겨졌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는 풍란에서는 거라고 부르는데요. 이 거가 이제 아주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꼬리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이런 형태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꼬리난초라고도 불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거라는 게 뭐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 보통의 경우는 하나인데 3개짜리나 뭐 2개짜리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기거나 이런 게 된 거는 북이란이라고 불러가지고 원예적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이제 북이란으로 따로 해가지고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이제 우리가 순백의 꽃을 보여주는데 이 순백의 꽃만을 보여주던 소형 풍란이 이제 붉은색이나 황색 또는 녹색 또는 자색 등이 들어간 꽃색이 이렇게 들어가면 꽃을 피우면 아무래도 좀 이뻐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특별히 원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꽃 모양에서도 그렇지만 잎 모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무늬가 들고 뭐 삼반, 호반, 그 다음에 호, 복륜 등등 이제 무늬가 들게 되면은 이거를 특별히 원예해서 원예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북이란이라 해가지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특별히 원예적 가치가 높은 화분을 소요풍란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또는 이제 그냥 풍란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아울러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용어로서 북이란이라는 용어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풍란 또는 풍란, 북이란, 나비난초, 나비난초는 아니네. 꼬리난초네요. 나비난초는 대풍란이니까 꼬리난초. 이런 류의 용어는 같은 의미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북이란이라는 것은 온해화 시킨 거니까 좀 더 좁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요풍란, 우리가 말하는 북이란은 이제 반음지성 식물로서 오전에는 이제 직사광을 보통 많이 받습니다. 이제 한여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것 자체도 오전에는 이제 햇빛을 많이 주고요. 한여름에는 물론 좀 차광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떼어주는 것이 좋으며, 풍란이 가장 잘 큰 것은 23도에서 25도 내라고 그러는데요. 문양원 사장님 같은 경우는 26도가 가장 잘 큰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금간, 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야간은 15도 내 정도이고, 30도가 넘거나 10도 이하가 되면 성장을 중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온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풍란 같은 경우는 특히 공정습도가 중요한데요. 이제 석곡이나 이런 거와 달리, 공정습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70% 정도를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러는데요. 최적 습도는 60에서 80% 정도이다. 그리고 이제 습도가 4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탈수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된 건조가 이어졌을 때는, 보통의 베란다 환경에서는 이렇게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여름철 같은 경우 20도 이하로 떨어져도 그렇게까지,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라 제가 키워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신, 야간에 좀 올려줬으면 좋다. 이런 생각. 저녁에 보상해주는 방법을 반드시 택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란의 정상적인 계열은 보통 이제 6, 7월에 하는데요. 아마미 계열이라고 그러는 아마미 섬에서 나오는 계열들은 좀 늦습니다. 7월경에 하고, 우리가 말하는 북이란이라고 그러는 계열들은 보통 6월경에 이제 하는데요. 이 이제 중간에 있는 것도 많고 좀 일찍 피는 것도 있고요. 이때 이제 감향이 굉장히 진하게 풍겨오는데요. 풍란은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향기를 내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향기를 내는 석곡이거든요. 이 석곡은 낮에
향기를 내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석곡을 기르시면서 향기가 안 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해가 지면은 안 나고 해가 떴을 때 석곡이 나기 때문에 일요일날 맡아보지 않으면은 그 이제 안 난다고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석곡들은 다 향이 있습니다. 그 진하고 약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석곡들은 뭐 덴드로비움 중에서는 안 없는 것도 있지만은 석곡 같은 경우, 그러니까 덴드로비움 모놀리프론 같은 경우에는 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요 풍란 같은 경우 성장은 이제 봄과 가을에 두 번에 걸쳐서 보통 하는데요. 한여름과 한여름에는 보통 성장보다는 휴면을 합니다. 그 휴면 기간을 짧게 하고 이제 얕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키우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 키우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재, 화분으로 해서 키울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작생란이다 보니까 나무에 붙이거나 이건 이제 목부작이라고 그러죠. 숯에 붙이거나 그러면 이제 숯부작이라고 그러고, 또는 돌에 붙이거나 그러면 석부작이라고 그러고요. 도자기나 뭐 항아리 같은 데 붙여 키우는 도부작 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을 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숯부작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습도를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부기란을 키우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숯에 이제 감싸서 키우는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분에 넣어서 키우는 화분작을 주로 이루는데, 기품일수록 아무래도 이제 분작을 선호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저가이고 다른 운치를 원한다고 그러면은 숯부작이나 이렇게 부작을 해서 이제 많이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란의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이렇게 했고요. 풍란의 계절별 관리에서 같이 물 관리랑 같이 할 건데요. 먼저 이제 가장 저기한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봄이죠. 봄 같은 경우는 이제 춘분을 전후해 가지고 겨울잠을 깨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햇빛에 이제 서서히 적응시키면서, 그러니까 햇빛을 좀 더 많이 주는 거죠.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초가을에 이제 파란 신화들 있죠. 새싹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화들이 겨울에 이제 딱 쉬고 있다가 봄에 성장을 하게 되므로, 새싹 성장은 저봄에 햇빛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좀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해의 고도가 별로 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많은 양의 햇빛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럴까? 그리고 내 환경에서 베란다에서나 뭐 노지에서나 아니면은 뭐 하우스에서나 어디서 키우시든 간에 내 환경에서 가장 많이 빛을 주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 되게 되면 휴면에서 거의 이제 완전히 깨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깊게 자는 놈은 5월까지 자는 화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보통의 경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3월 말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제 휴면에서 깨어나게 되는데요. 이 깨어난 풍란들은 이제 먼저 뿌리를 막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뿌리가 막 왕성하게 성장하고, 이제 이때는 성장기에 들어가는 시기므로 많은 양의 이제 물과 햇빛을 필요하게 됩니다. 뿌리가 이제 돋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물을 좀 많이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풍란을 죽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습인데요. 이때는 가습의 염려가 이제 좀 더 덜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좀 더 많이 주고 좀 더 듬뿍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듬뿍 주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말리지 않고 젖어 있는데 주는 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위 부분은 마르고, 분 속에 이제 손을 집어넣어 봤을 때, 분작일 경우에요. 밑에서 이제 손을 집어넣었을 때 약간 까실까실한 느낌. 그러니까 습기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일 때 물을 줍니다. 겨울철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까실까실한 게 아니라 아주 속에까지 말랐을 때도 이제 물을 아주 얕게만 주는데요. 봄에는 이렇게 물을 좀 더 자주 그리고 많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야간 이제 온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이때는 이제 굉장히 떨어지니까 야간 온도 기온차가 너무 나지 않도록, 야간 온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성장하던 것이 멈추지 않도록 이걸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풍란은 바람과 습도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해풍과 해무에 의해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습도 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1년 중에서 이제 가장 풍란을 키우기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비료도 주고요, 활력제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제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충이 생기는 시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봄철을 지나서 여름철에 가게 되면은 싱싱한 뿌리가 이제 뻗는 늦봄부터 이제 초여름에는 풍란이 활발한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저기 하는데, 이 성장기에는 오전 햇빛을 충분히 쬐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기일 때는 습도, 공중 습도 자체를 7, 80도로 유지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조해져 가지고 공중 습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자주 분무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자주 분무를 해주셔 가지고 습도 유지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애는 해무하고 해풍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 유지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상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초여름 같은 경우, 늦봄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는 이제 그 공중 습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야간에라도 공중 습도를 굉장히 많이 보충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다른 땅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적당히 마르면은 이제 물을 주는 봄철 관리처럼 하게 되는데요. 대신 이제 한여름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물 주는 시간을 이제 오전에 줬던 것을 해가 떨어진 다음에, 왜? 일소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일소 현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햇빛에서 타는 현상인데요. 물방울이 이제 남아있을 때 해가 비치게 되면 돋보기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볼록 렌즈 현상입니다. 볼록하기 때문에 이게 빛이 모이기 때문에 그가 뜨거워집니다. 이 뜨거워지면은 이게 탄데 이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까맣게 반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일소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해가 없는 시기에, 그리고 야간 온도에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때는 이제 야간에 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간에 주고요. 이때 이제 완전히 한여름에는 야간에 물을 주는 용도 자체가 애한테 물을 줘서 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는 약간의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를 좀 내려준다. 그래서 샤워시켜준다. 그래서 봄보다는 2배 주로 이제 맞이해가지고 온도를 좀 다운시켜주는 방향으로 많이 물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주는 방법도 무조건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제 무엇을 위해서 주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풍랑 같은 경우는 공중 습도가 높은 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만은 여름에 이제 굉장히 끈적끈적거리잖아요. 습도도 높고 고온이고, 그러면은 이제 애가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해서 통풍이 안 되면은 물러집니다. 물러지기 때문에 쉽게 해서 물러서 노화가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물러서 이파리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름에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온도 있지만은, 고온 다습도 있지만은 특히 통풍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아이고 해풍이다 생각하고 이제 강제로 이제 환풍도 시켜주고요, 선풍기도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잘 키울 수 있게 하면은 실패 위험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을 같은 경우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늦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름 관리로 하게 되지만은, 여름이라고 이제 9월이 되면은 초가을이면서 늦여름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9월 중순 정도 되게 되면 아무래도 낮의 온도는 여름입니다. 완전 여름이지만은 야간 온도가 이제 점차 떨어집니다. 이때 야간 온도가 떨어진 시기에는 여름에 이제 그 뜨거워서 쉬었던 휴면이라고 그러죠. 휴면했던 풍란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이때는 이제 다시 새싹도 돋고 또는 뿌리도 다시 뻗습니다. 이 이제 새싹 돋은 것은 겨울 동안 휴면했다가 다시 내년 봄에 자랄 건데요. 이 시기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양분을 축적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봄 관리 보통 이제 준에서 이제 하게 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빛과 뭐 비료도 주고 이제 성장과 축적, 양분 축적을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 이제 오전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오전 햇빛은 충분하게 주고 오후에는 한 5, 60% 정도 차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풍랑계에게 특히 주의할 점은 야간에 급격히 이제 그 야간 온도가 떨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찬바람을 좀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여름 동안 열어놨던 베란다 문을 이제 닫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하시면서 좀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 관리가 있습니다. 겨울 관리는 사실은 이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기입니다. 원래 풍란은 겨울 관리는 최저 온도만 맞춰주면 됩니다. 최저 온도는 어떤 정도냐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5도에서 10도 정도가 최저 온도라고 그러는데, 이 서늘한 것을 휴면시키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적당 온도를 약 이제 분자기로 주로 키우기 때문에 약 섭씨 8도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적당하게 이제 수면 상태가 되고요.
뭐 8도 정도면 적당히 수면 상태를 이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휴면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해서 12도 이상으로 이제 만약에 줬을 경우, 어린 척일 경우 12도 이상을 주게 되면 성장을 해버립니다. 근데 성촉일 경우, 개아주거나 이런 성촉일 경우, 성장을 겨울에 이제 계속 시켜버리게 되면은 봄에 밝은 상태가 좀 불량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입이 약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심하면 입이 그대로 떨어져 버리거나,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시고요. 특히 최저 온도가 이제 그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때 0도 부근에서 오래 계속되면은 0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거나 이런다고 그러면은 탈수가 굉장히 심하게 쭈글쭈글해집니다. 입이 쭈글쭈글해지는데 이게 좀 심하게 됩니다. 약간 쭈글쭈글해진 것은 흉면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금방 깨어나는데요. 이게 아주 심하게 들면은 다음에 봄에 이제 돼서 이제 깨어날 때 굉장히 시간도 걸립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막 밑에 입장들은 탈수가 이제 풀리지도 않고 말라버립니다. 그냥 입이 말라서 탈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점은 소형풍란 이제 겨울 관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실내 습도가 한 30% 정도 떨어지잖아요. 습도가 낮으면은 풍란은 이제 탈수 현상이 생기기는 하지만은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너무 쭈글쭈글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기르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심하게 잠을 재우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깨워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안화시켜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분무해 주는 것을 권하는데요. 물 주는 것보다 분무해 주는 걸 권하는 이유가 분 속에서 물을 별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실내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끼가 완전히 바삭바삭하게 마른 겉수태도 그러니까 화분 속에도 손을 넣어봤을 때 그런 정도가 됐을 때 물을 흠뻑 주는 게 아니라 살짝만 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 말리는 기간도 좀 오래 두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죄송합니다. 어떻게 줄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잘 키우시면은 풍란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도 좀 긴 듯 잡으시고 이렇게 이제 풍란을 키우시고 풍란으로서 꽃도 보시고 그 다음에 멋지게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난나놈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